네, 안녕하세요. 함께 놀자 위드 산이부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놀이동산 만들기 프로젝트. 자, 놀자학교 관련해서 저희 상곡초등학교 놀자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제1회 정기 토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박수. 네. 박수. 네. 예, 우리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푸치노를 사랑하는 카푸치노 선생님입니다. 와, 멋진데요. 네. 저는 지금 4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는 19년 경력의 토쌤입니다. 네. 와. 저는 그냥 준이쌤입니다. 준이쌤이라 불러주세요. 네. 심플하시네요. 네. 네. 요새 다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토쌤부터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경력이 19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을 해가고 좀 편안해지는 게 있긴 한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보다 이제 아이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중재하는 면에서 아이들이 점점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재하는 거에서 좀 힘든 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토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어떻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학교 문화는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제가 17년을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인천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연수를 너무 강조하셔갖고 딴 사람들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보기에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다 감사합니다. 네네. 거짓말인 건 알지만. 진실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는 혁신학교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던 곳이어서 거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은 편이고요. 관리자분들이나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다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가 잡혀 있는데 인천은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저 개인적으로 약간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옛날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 어떤 거든 뭐 좋은 면, 나쁜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뭔가를 할 때 약간 멈춰 있구나, 좀 늦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도 가끔은 있어요. 네. 예. 카푸치노님 어떠세요? 최근에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에는 고학년 학생들을 하다가 올해 3, 4학년 학생들을 맡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따라주는 게 너무 좋고요. 물론 5, 6학년 학생들은 제 귀에 눌리지 않아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 누러지는 만큼 학생들이 잘 따라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만족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웃어주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매일매일 제가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참교사인데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듣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가 우리 학교죠. 저희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이제 놀자 학교로 시작하는데 평소에 놀자 학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벌써 진행한 지 한 2, 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연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카푸치노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두고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막연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준이생께서 주신 자료를 읽어보고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놀자 학교를 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업에 녹여서 또는 뭐 방과 후에도 여력이 되는 한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중에 많이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 학교에서의 그 놀이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그 정확한 그 개념이 서지 않았었는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이다. 근데
일단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준생께 주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한계점도 여기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지금 학교 안에서 저희가 할 때 일단 안전과 관련된 면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걸 했을 때 학생들에게 혹여라도 그 학업적인 면에서 이 놀자 학교를 제가 도입하는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학생들의 그 학업적인 그 시간을 제가 너무 할애를 하게 됐을 때 문제점 혹은 이런 놀이를 적용했을 때 학생들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내가 그거까지 그러한 리스크까지 무릅쓰고 할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한 동학령 선생님께서 정말 학생들 수업 전반부 20분은 너무 좋은데 어떤 게임을 적용했다 하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시지 않았던 방향으로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산발적으로 학생들이 심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 속에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교과서만 나가겠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근데 저거를 중재하고 저런 거를 좀 더 교육적으로 녹여야 하는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교사가 놀이를 교육적인 효과에 집착해서 하는 것 자체가 놀이가 아니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인 것 같아요. 막 거의. 카푸치노 선생님이 다 얘기해서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구나. 비슷한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놀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애들이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그런 거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많이 싸워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어라는 거를 아이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듣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지만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이런 식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좀 놀자학교가 뭘까라는 주제였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떤 뭐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해보면 중간에 말씀하신 뭐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수업 결손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 거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네. 놀자학교는 아이들한테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거에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선생님 부장님은 이제 교육과정, 전통놀이 저희 쭈니쌤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아 보여요. 네, 어리고 싶어요. 제일 어리세요. 제일 어리신데.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0대라서 아직. 그런 거에서 볼 땐 교육과정 속에 넣을 때도 조금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업 결손 이런 것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그 쭈니 쌤이 주신 자료들을 봤을 때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놀이는 진짜 놀이여야 되는 네, 아이들이 진짜 지금은 놀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우리 이 학구 자체에서도 놀 공간이 별로 없고 주변에도 없고 학교 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진짜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의도죠. 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박수해 주세요. 네, 박수. 생각이 평상시 되게 많으셨군요. 아까는 되게 짧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방송 들어가니까 상당히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체질인가 봐.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짧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놀자학교는 인천시 일단 2015년에 그 시도 교육감님들이죠. 들이 모여서 이런 어린이 놀이 헌장 같은 것도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인천에는 2017년 올해부터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계획을 짤 때도 그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는 걸로 감성, 교육과정, 전통, 그다음에 학생 자치를 주도적으로 좀 했었어요. 자료가 보니까 강원도 포럼 자료를 좀 볼까요? 강원도 포럼 자료가 제9회 강원교육 정책 포럼 어린이 놀이 교육 정책의 방향 2015년 7월 10일 날 했던 건데요.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으나 한 번밖에 못 읽어봤어요. 그것도 훅 지나가는 것들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놀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이 그러니까 교육적 기대와 효과를 배제하고 아이들이 주도를 한다.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때? 토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주인 쌤이 주신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뒤에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의 네네. 의견을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보면 놀 시간을 줘도 우리는 놀 줄을 모를 것 같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저도 많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 그냥 시간이 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와서 너 뭐 하고 놀았니? 그러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게임했어요. 그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놀이가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돼서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바뀔까요? 아이들이 공부 이외에 전부 다 공부 빼고는 다 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푸치노님은? 아니, 그래서 지금 토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자료 중에서 그 홍천 구성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사는 몇 페이지죠? 네, 37페이지요. 네네. 그 자동차 엔진을 폭발시켜주는 점화 플러그 같은 존재가 되면 된다. 아이들에게 시간과 거리, 장소만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 말이 저는 그 점화 플러그 같은 존재가 되면 된다는 그 단어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놀이 교육 쪽에서 그 유명하시다고 하는 서준호 선생님 연수를 잠깐 들었는데 카푸치노님이 일부러 이걸 위해서 연수도 듣고 계세요. 네, 훌륭하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수는 부족한데. 네. 그분도 이렇게 저희한테 연수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게 처음에 이런 놀이도 있어. 아이들한테 소개만 시켜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형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그 세계관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놀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교사는 처음에 아까 토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놀아. 이런 못 놀지만 뭔가 하나 던져주면 저렇게도 놀 수 있구나.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다음 과정은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다만 교사가 거기서 또 아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가 저 부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뭐 짚어주면 좋겠구나 했을 때 가끔씩 이렇게 개입해주는 정도만 해주면 아이들이 그런 게 하루 이틀 계속 습관화되면 아이들이 시간을 줬을 때 장소를 줬을 때 알아서 잘 놀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아까 쭈니생께서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제 이 놀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뭐 할 때는 교사들이 또 말을 잘하잖아요. 이 한 놀이를 도입했을 때도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하게끔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성지도도 가능해질 것 같고. 참 그 인성교육 나와서 그런데 인성이라는 말 참 많이 듣는데 인성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성이요. 인간성? 네. 그거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정에서. 100%. 학교가 할 일이 없나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교사가 개입하면 되죠. 저도 보니까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경향을 보니까 제가 교사인데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그래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엄마도 선생님이야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저도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나름 제 말을 따라 잘 가는 걸 느끼는데 막상 저희 애는 그 왜 그럴까요? 잔소리가 많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은 일단 듣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그게 관계가 설정이 처음부터 달라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이제 부모의 얘기는 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제 편하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보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중 생활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너무나 바르고 잘하고 말 잘 듣고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해보면 집에서 맨날 징징거리고 스스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배워나가는 거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어른들한테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생활은 다르다는 거를 아이들도 이제 크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가정은 편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듣고. 네. 그렇구나. 제가 질문하고 질문의 의도를 제가 까먹었어요. 나 혼자서 내가 다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뭐 포럼 자료 중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봤어요. 놀이 현장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목소리가 가장 좋으신 우리 카푸치노님이 25페이지에 있죠. 한번 사실 저희가 놀이 현장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어떤 걸 읽어볼까요? 저희도 네,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이 어린이 놀이 현장을 다 읽을까요? 뭐, 네, 금방 읽을 것 같은데. 너무 많나요? 그러면. 근데 혼자 읽으면 네네. 지루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한 줄씩. 한 줄 아니면 읽기? 글씨 틀리면 빼서 읽기. 아, 네, 네. 그거 재밌다. 저 한 줄 읽기만 했는데 글씨 틀리면 뺏어 읽기. 네. 다음 안 해보셨단 번호가. 말이에요? 네, 그건 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안 초집중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봤는데. 네. 저학년은 좀 하면 미안해지고 19년 고학년. 차도 안 하셨다는데. 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줄씩. 네.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희쌤이 시작. 제가요? 네. 네. 2015년 5월 4일 날 국회에서 93회 어린이날 맞아서 제작했던 어린 놀이 현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거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자라고 미래를 꿈꾼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고 놀이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며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놀이 교육이 물론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떠올리시는 거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네. 체육하고 음악, 미술은 놀이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 이게 네. 그동안 경험했던 거 자료를 보니가 아니라 네. 두 분께서 경험하시면서 이건 우리가 원래 했던 거지 막 이런 거 뭐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특히 마지막 교시 정도에는 꼭 하루에 아이들한테 재밌었던 거 하나씩은 만들어주자는 게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거를 6교시에 해야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또 집에 가서 집에서 전달하는 아이들이 그쵸. 있어요. 가기 직전에 해야지 네. 애들이 기억해서. 별게 아니라 네. 뭐 정말 그게 퀴즈일 경우 가장 간단한 게 퀴즈일 경우가 제일 많았고 보통 예를 들면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저 잘 네? 맞춰요. 퀴즈 어떤 퀴즈 거? 같은 거 뭐 상식 퀴즈 이런 거 말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막 하는 것 중에 오늘 학교에서 네. 선생님이 뭐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 1교시와 비교해서 선생님이 달라진 점이 뭔지 아는 사람 막 이런 엉뚱한 퀴즈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맞춘 학생들에게 뭘 준다거나 뭘 주나요? 뭘 예를 들면 보통 먹을 거 주죠. 먹을 거. 네. 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사였나 봐요. 그런 재밌는 활동을 안 해보고 네네. 저 상당히 누르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제 했던 놀이 교육 같은 거는 놀이와 관련된 거는 저학년에는 아무래도 교육과정 자체가 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육과정 안에서 하는 놀이들이 많아서 전통 놀이 같은 거 해보고 좀 시간이 날 때 저는 좀 시간을 내서 일부러 놀이터 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좀 시간을 놀이터에서 뭐 하고 노나요, 애들이? 그냥 자기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좀 주는 편이에요. 저학년 아이들을 할 때는 이제 저학년은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때 시간을 좀 내서 아이들을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그냥 이제 자유롭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이 교육과정, 자치위원회, 전통놀이 이렇게 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전통놀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전통놀이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애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제 흥미로워하거나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학년에는 전통놀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비석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놀이인데도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잘해요. 그렇다면 전통놀이를 우리가 비석치기, 공기놀이 뭐 이런 걸 고무줄도 하나요? 네, 고무줄도 그런 했었어요. 걸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짰는데 이걸 뭐 학년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일로 다가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지 좋을까요? 카푸치노님? 어떤 식으로 전달을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이번 달에 뭐 효교육을 한다. 그럼 뭐 6학년은 뭐 일기를 쓰세요. 그러면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전달 받으면 또 열심히 하죠. 꼭 써라. 뭐 사탕을 줄게요. 어쩌고 점수 포인트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애들한테 그 내면화 시키면서 선생님들한테 일로 다가오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일단 대회가 아니면 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대회가 아니고? 네. 대회가 될 경우에 근데 굳이 대회가 아니어도 반에서 뭐 공기 놀이를 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공부보다는 그게 재밌으니까 그건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손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네. 저 3, 4학년도 공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잘해요. 재밌어요. 그거 같은 경우 그냥 대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반별로 왕중왕이라든지 그런 거 뽑으면 어떨까요? 네. 왕중왕 해서 그러면은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보상을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게 좋나요? 안 주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걸려 있으면 더 열심히 하긴 하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면 뭘 주면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그게 저학년하고 또 고학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스포츠 리그전도 같이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막 현금은 또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학교에서는 갖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액수가 많지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회를 할 때 반별로 1등을 뽑는 거죠.
반별로 뽑기도 하고 저희가 그 플로벌 리그를 했었는데 3명이 한 팀을 해갖고 그냥 지원 받았어요. 반 없이 그냥 전체 학년에서 한 학년에서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끼리 하고 그렇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치위원회에서도 리그전을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을 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아이들끼리 팀을 나와서 왜냐면 반대항전으로 가면 제가 담임 교사라면 저희 반이 지면 저는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보상을 뭘로 거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보상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사탕 하나를 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떤 거를 그걸 정해서 모티브를 정해서 그걸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뭐 보상이 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상국북 네. 저희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이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학생들. 지금까지 쭉. 네. 네. 네, 학생들의 그 풍토도 있는데 네네.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화되어 있는 거를 보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학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학교는 정말 먹는 거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인정 사진 찍어서 잠깐 게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그 1층 게시판에 게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네. 1층에 그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번 달에 무슨 토너먼트에서 우승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대단한 보상이 될 거라고 가끔씩 생각해요. 막 선생님들이 오 너네 멋있다 막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여기 학생들은 괜찮겠다.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꼭 의무적으로 한마디씩 해주는 걸로. 전 자신 있습니다. 좋네요. 전통놀이. 그래서 뭐 주제를 정해서 이제 뭐 자치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번 달에 무슨 놀이 해서 그거를 하고 한 달 후에 뭐 토너먼트를 할 거다 해서 뭐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포츠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츠 클럽도 같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클럽 하는 종목을 체육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따로 시간을 가져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면 일정의 가점을 줘서 리그전 형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자치위원회 한 10명 이상 되면 우리가 그 대회를 열어주고 경기에 대해서 조력을 주는 거죠. 진행은 아이들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규칙도 그 멤버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장을 뽑아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이렇게 하자. 스포츠 리그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다른 건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것. 근데 저 잠깐 그 스포츠 할 때 저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긴 팀에게만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점수화 할 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협력을 해준다거나 다른 팀이 어떻게 할 때 뭐 도와준다거나 그냥 상생의 개념을 이렇게 약간 인성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도 이렇게 다 명시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작년에 그 리그를 했을 때 우승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매너왕 그런 것까지 협동 그다음에 뭐 댓글을 이제 응원 댓글을 이렇게 붙이면 그런 한 명 뽑아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리그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다른 자치위원회 뭐 또 어떤 활동을 아이들한테 그냥 맡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예시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할 만한 게. 전통놀이 말고. 전통놀이도 그렇고 애들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할 만한 것들. 전통놀이도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제 자치 그 큰 틀 속에서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겹치기로.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학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3, 4학년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너무 뻔한데 항상 저학년 스님들이 하셨던 거 제가 1, 2학년 경험이 없는데 콩 젓가락으로 이렇게 날르기 탁구공 이렇게 전달하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아직 그 협응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도움도 되면서 아이들이 또 1, 2학년이라 열심히 연습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콩집기 뭐 탁구공 숟가락으로 옮기기 막 이런 것들 단순하지만 그렇게 인증해서 그건 약간 좀 일회성 행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따로 연습하거나든지 그렇죠. 그거는 연습. 거기 몰입을 한다든지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었다. 어쨌든 아이들 어차피 근데 콩 잡는 것도 소근육 발달에 그런 교육 과정 속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 과정에 있어요. 아예 들어가 있어요.
저도 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거든요. 네,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통놀이도 기본적으로 아예 다 저학년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항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워크방에 집어넣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과나 음악과에서 뭐 쓸만한 소스가 뭐 없을까요? 카푸치노님? 영어과는 교육과정 자체가 네네. 그 매 차시의 가장 마지막 활동에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단순히 영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교과에도 적용이 되나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이 영어를 위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위한 게임으로 아이들이 경쟁적으로만 이렇게 가고 일부 영어 같은 경우엔 또 매개 수단이 언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들만의 잔치가 돼서 전체적으로 영어를 같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지 않아서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임 놀이적인 요소를.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전체 애들이 꼭 다 참여하지 않아도 일부 그 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그전 하면 여자애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몇 그룹으로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인증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정말 놀이 자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네네. 저희가 주가 돼서 네. 지금 저희 아이디어를 짜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미리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설문조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놀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 10명 정도 이상 모여서 그것도 아예 정해주지 말고 몇 명 이상 모이는 것도 네. 일종의 가이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런가요? 가이드. 자치위원회 다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일단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안 된다고 한 것들을 뭐 게임 같은 건 좀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임 말씀? 그러니까 뭐 휴대폰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그거는 당연히 그건 안 아닌 되는 거고. 건가요? 네. 예. 굳이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배제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그건 어떨까?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가 네. 있어요. 한강변에서 한 3, 4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친구들도 마음의 휴식, 뇌를 편안하게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쌤. 근데 아무래도 네. 직업이 네. 교사다 보니까 네. 딱 드는 생각이 네. 너무 장난치나? 막 너무 이런 무의미한 그래요?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교육적 기대를 배제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적 자꾸. 기대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는 좀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의미 없는 것은 좀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식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멍 때리기가 네. 과학적으로 뇌에 굉장히 좋다는 거는 네네. 의사들이 많이 써서 그래. 저도 봤거든요. 네. 하지만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인식이라는 게 극복해야 되지 굉장히, 않을까요?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자료를 준희쌤이 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네.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네. 홍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놀이라는 게 지금 우리도 지금 3명이 모여서도 놀이 현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전 3월달에 알았습니다. 3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다른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대부분일 거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거의 100% 거의 90몇 프로는 모르실 거라고 거의 100%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래 무목적성을 가지고 꼭 교육적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하면 그거를 왜 학교에서 해야 되지? 이런 인식이 있을 거거든요. 거의 확실시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놀이에 우리가 어떻게 놀이를 진행할 것이냐,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홍보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돼요? 가전통신문? 안 읽습니다.
그렇죠. 알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알려줬다는 거를 위해서는 그거를 한 번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포럼에 나온 자료 중에서 보면 네. 이제 세계 여러 국가의 놀이 정책에서 네네. 보니까 몇 페이지죠? 그게 15쪽, 네네. 예, 15페이지에 있는데 뭐 여러 나라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일은 여가를 활용한 배움이라고 해서 아동에게 여가 장소, 놀이공간과 학생 클럽 등 다양한 학교 밖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알려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 안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가정에서 네. 이제 놀이로 가족들끼리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럼 토쌤이 언제 한번 좀 간략하게 그 이제 통신문 그걸 한번 그런 그러니까, 걸 좀 예, 뭔가 네. 이제 예전에 네. 그 지금은 이제 주 5일제가 네. 딱 정착이 됐지만 예전에는 주 5일제가 아니고 격주로 학교를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리가 안 잡히니까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말에 갈 수 있는 뭐 이런 무슨 박물관들, 박물관이나 공연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것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면서 가족이 같이 어울리면서 놀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하면 저 어떤 생각이냐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소식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이번 달에 가족과 함께 하면 좋은 놀이 이러면서 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네, 업무 하나 떨어졌습니다. 되긴 하겠지만 네. 그걸 꼭 근데 뭐 매달 안 하더라도 네.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거 이런 먼저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원래 학교가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선생님들이 이제 일기 같은 거 쓰시면 일기 네. 주제 같은 걸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말 과제 이러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안내장에 안 나가더라도 주말 과제 하면서 이번 달에 뭐 주말 과제 하면서 이제 해서 내가 해갖고 오는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생각 같은데 제 생각에는 카푸치노님 아니요. 하실 저 너무 좋아서. 놀이 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3과, 4과, 6과니까 일단 1학기 때 저희가 뭔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해보고 해본 다음에 2학기 때 전교 단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3과, 4과, 6과에서 뭐 한 달 단위로 먼저 소식지를 내보내보고 이렇게 그런 건 어떨까요? 만약 학년 단위로 힘들다면 학급 단위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식지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는 가족과 무슨 놀이를 해보고 그 느낀 점을 적어와 봐라. 뭐 일기로 써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담도 안 되고 선생님들 부담도 안 되고 이제 자유롭게 희망하는 사람만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모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강요하지 말고. 네. 저희가 먼저 해볼까요? 네. 토쌤하고 여기 학급 있는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그 자치위원회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인증 같은 것도 하고 보상은 저학년, 고학년 좀 단위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예산이 지금 일단 저희가 500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단 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급 단위로 일단 10만 원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제가 했던 고민 중에 첫 번째가 이거 기한을 누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아서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아서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왠지 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하는 게 좋을까요? 모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모아서 학급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학급 운영비처럼 그렇게 배분을 해주시고 그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필요하실 때 하시는 게 낫지 예산 않을까요? 권한을 주고 그 선생님 예. 직접 올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좀 더 이게 아무래도 한 네. 단계를 더 거치게 거치면,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네네.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학급 거를 하는 거는 학급 음. 담임 선생님한테 권한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예산 부분 잠깐 볼까요? 우리 계획서 보면 계획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예산을 제가 이거를 이쪽 예. 네. 6쪽이요? 이쪽. 네. 네네. 여기서 혹시 좀 뭔가 좀 조정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학급당 그 들어가는 게 지금 210만 원이죠. 일단 그 가한 형식으로 잡아봤는데 이 예산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요? 이것들?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네. 뭐 되게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는 21학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급별로 주시는데 전담 선생님들도 이제 네. 보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도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도 수업을 하실 때 그런 게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전담 선생님들까지. 예, 왜냐하면 많은 학급을 또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주시면 네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걸요. 아, 맞아. 상처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좋아할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네네.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을 많이 고려해서 싫어하실까요? 섭섭합니다. 근데 아, 진짜. 네. 고생을 못했네. 돈을 드리면 싫어하실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깨달았거든요. 역시 세심하세요, 토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이제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얘기할 것들이 제가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토쌤이 먼저 그 주말 놀이 활동 소식지. 이런 거 소식지를 한번 소식지까지는 소식지가 아니고. 아니더라도 일단 가안을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해보셔갖고 저희한테 그걸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검토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냥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한번 저도 그냥 이렇게 번뜩 떠오른 거기 번뜩 때문에 떠오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번뜩 떠오른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뱅크가 되셨어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알리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린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얘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 다음 시간에 저는 제 생각했을 때는 학부모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 참여,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걸 넘어서 학부모들이 뭔가 좀 새롭게 같이 즐겁게 놀고 배우고 그걸 또 가정에서 또 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는 그 지점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이기 때문에 그 선도 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학교 좀 안전 산업단지 연구학교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세 부분을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토쌤? 네. 세 가지 갖고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더 얘기해볼 거 있을까요, 카푸치노님?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넘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저는 준희쌤이었고요. 예, 저는 토쌤이었고요. 네, 카푸치노를 사랑하는 카푸치노입니다.